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테이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날짜는 2022년 1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은 이 영상을 11월 17일 수능 당일날에 온라인 수업으로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인구 마지막 수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참고로 여러분이 마지막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정말 깔끔한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인구 수업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 어정쩡하게 남은 거는 마저 끝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겠죠 아마?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기 전에 여러분이 영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 중간에 4자리의 숫자를 숨겨 놓았습니다. 천안중학교 학생들은 영상 끝나고 구글 설문지 작성할 때 설문지에 4자리의 숫자를 입력하는 칸이 있을 거거든요. 그 칸에다가 여러분이 영상에서 발견한 4자리의 숫자를 입력해서 여러분이 영상을 제대로 봤다라는 것을 인증을 하는 겁니다. 집에서 아무도 감시 안 한다고 영상 틀어놓고 롤하고 있지 말고 어쩌면 중학교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열심히 영상 시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부터 볼게요.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 산업화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박정희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중공업과 경공업 이런 공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산업화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데요. 산업화 이전에는 자연적 요인이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대각선으로 촥 갈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이 산지가 많고 왼쪽이 평야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밀집 지역은 평야 지역이고요. 반대로 희박 지역은 산지 지역입니다. 산지 지역은 산이 많으니까 사람이 살기 힘들고 반대로 평야 지역은 이제 넓은 평야가 있는 만큼 농사도 잘 되고 사람들이 집을 짓기도 좋으니까 많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평야, 온화한 기후, 벼농사가 유리한 평야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지도에서 남서쪽이 이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북동쪽이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화 이후에 변화하게 돼요. 산업화 이후, 정확하게는 1960년대 이후에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문적 사회적 요인을 하면 뭐 풍부한 일자리, 뭐 교육, 좋은 문화시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모두 갖춰져 있는 것이 아무래도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1960년대 이후에는 도시로 인구가 밀집하고 반대로 농어촌, 산지 같은 지역에는 인구가 희박해지게 됩니다. 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같은 대도시의 인구가 밀집하고요. 그리고 포항, 울산, 광양, 여수 등의 공업도시의 인구가 밀집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이촌향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촌에서 빠져나와서 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라는 현상으로 인해서 농어촌과 산지 지역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인구 이동 보겠습니다. 국내 이동부터 볼까요? 우리나라는 그 일제강점기부터 많은 국내 이동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로부터 광물 자원을 많이 캐갔거든요. 근데 그 광물 자원이 북한 쪽에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광공업이 발달한 북부 지방으로 인구 이동이 일제강점기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는 이제 북한에 있던 주민들이 남한으로 월남하거나 혹은 뭐 외국에 있던 교포들이 귀국하는 그런 이동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6.25 전쟁 때는 많은 인구가 피난을 위해서 대구나 부산 등 남부지방으로 대규모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박정희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업화가 이루어지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수도권과 신흥 공업도시로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대도시 인구가 너무 몰리니까 일부 사람들이 나 이거 대도시 못 살겠다 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일부가 이렇고요. 여전히 많은 인구가 대도시에 몰려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이동 봅시다. 국제이동. 첫 번째로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때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많은 나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뭐 강제로 끌려간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너무 망가져 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서 뭐 미국 같은 나라 가가지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에서는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 미국, 서남아시아 등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광부 파견, 간호사 파견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대표적인 영화가 여러분이 많이 봤을 법한 국제시장. 황정민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그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에 고생했던 독일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독일 마을이라는 그 남해 지역의 마을이 있어요. 그만큼 이 독일에서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제 중국, 동남아시아 이런 곳에서 외국인들이 유입돼요. 뭐 국제 결혼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취업해서 돈 벌어서 자기 나라에 이제 송금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43.6%가 중국인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의 비중이 매우 크다.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선진국이랑 똑같아요. 저출산과 고령화. 아이는 자꾸 낳지 않는데 사망률은 낮아져가지고 노인들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국가 경제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5명입니다. 0.75명. 0.8도 아니고 0.75명이에요. 엄청나게 낮아졌죠. 그래가지고 이 합계 출산율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찌거든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대로 계속되면은 나라에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큰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수업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인식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고 그거를 정부가 또 지원해줄 필요가 있고요.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는 고령화 사회, 2017년에는 고령 사회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일본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아직은. 일본이 한 28%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18% 정도 되거든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근데 나중에 되면 우리나라가 그것조차 일본을 역전할 것 같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우리나라의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한 만큼 조금 내용이 부실한 측면이 있어서 그 대신 다른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님이란 분이 한국 인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인 만큼 영상의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은 미래의 인구 문제를 당장 어른이 되자마자 겪게 될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끝난 다음에 제가 달아놓은 영상도 마저 보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올해 마지막 사회 수업이 끝났습니다. 1년 동안 사회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요. 여러분이 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앞으로의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이상 안채희쌤이었습니다.